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3월 말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확정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과거 영업활동의 결과뿐 아니라 회사의 누적된 경영 성과와 역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초점을 맞추고 법인 대표님의 관점에서 어떤 항목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결산일 기준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재무제표입니다. 대차대조표라고도 불리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후 확정된 재무상태표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항목이며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토지, 건물, 무형자산 특허권, 영업권, 투자자산을 포함합니다. 자산 구성 비율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체계적인 재무상태표 분석을 통해 유동성 비율, 부채 비율, 자산 수익률 등 주요 재무지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님은 운전자본 관리, 부채 상환 능력, 자산 활용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투자 유치 시 회사 가치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현금성 자산 중에서 보통 예금은 일상적인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계좌로 총 자산의 15에서 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월별 평균 지출액의 최소 2배를 유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기 예적금은 3개월, 6개월, 1년 만기 상품을 조합하여 금리 혜택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성 자산의 약 30에서 40%를 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분기별 현금성 자산 변동률을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월별 현금 흐름표를 통해 계절적 변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전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면 매출 감소, 미수금 증가 또는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간 현금 흐름표와 함께 월별 자금 계획표를 작성하여 주요 입출금 시기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법인 재무관리의 기본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자산의 15에서 25%를 차지하며 이는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될 핵심 운영 자산입니다. 30일, 60일, 90일 등 지급기한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외상 매출금 잔액 규모는 매출액의 20% 이내 권장합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연간 6에서 8회 이상을 유지합니다.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변동 추이를 최소 월 1회 이상 체크해야 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미수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험 신호의 예는 실제 외상 매출금 잔액과 장부상의 불일치, 90일 이상 회수되지 않는 미수채권 총 외상 매출금의 10% 초과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업체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체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채권 회수 전담팀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으로 실제와 다른 외상 매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하고 90일 초과 미수금은 미수금액의 20에서 50%를 대손충당금 설정합니다. 거래 종료 업체에 대해서는 내용 증명 발송 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거래처와는 약소거음 대신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단기 대여금과 가지급금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속자별 분류 및 관리 기준으로 직원 가불금과 외부 대여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총 자산의 5% 이내로 제한하고 분기별 정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든 가지급금은 용도와 상환 계획을 문서화하여 매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및 세무 조정 업무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연 4.6%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은 대여금 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1년 이상 장기 가지급금은 담보 설정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대여금은 전자이체로만 지급하세요.
미회수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최대 45%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6개월 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 25%씩 회수 계획을 수립하세요. 장기 미회수분은 급여 공제, 자산 대체, 증자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단기 대여금과 가지급금은 각각 총 자산의 10%와 3% 이내로 유지하세요. 매월 말일 가지급금 명세서를 작성해 경영진에 보고하고 연 2회 외부 전문가 검토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세요. 다음은 미수수익과 선급금 관리입니다. 미수수익 관리 원칙으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연 4.6%는 반드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합니다. 임원 대여금 미수수익은 분기별로 결산 후 15일 내 입금하도록 규정을 세웁니다. 미수수익 총액은 자산의 2%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 이상 미회수 시 경영진에 보고합니다. 미입금 시 가지급금 전환되어 법인세 추징 위험 및 세무조사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선급금 관리 기준입니다. 선급금은 총 자산의 5% 이내로 유지하고 30일 내 정산 원칙을 세웁니다. 1,000만 원 이상 선급금은 담보 설정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분기말 기준으로 30일 이상 미정산 선급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거래처별 선급금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지급 시 대표이사 승인 필요하도록 정합니다. 실행 조시사항으로 매월 25일 미수수익 선급금 현황 점검 및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외부 세무사 검토로 인정이자 및 세무조정 사전 대비하며 장기 미정산권은 48시간 내 담당자 소명서 제출 의무화합니다. 선급금 지급 시 정산 예정일 명시된 전자증빙 첨부 필수화합니다. 재고자산 관리는 월 1회 이상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재고 차이 발생 시 48시간 내 원인을 분석하여 분실, 파손, 시스템 오류, 입출고, 미기록 등으로 세부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산 시 총 자산의 15% 이상 재고자산 증감은 특별감사 대상, 이익 조정 목적의 조작 엄격히 금지하도록 기준을 세웁니다. 실제 재고와 5% 이상 괴리 시 가지급금 처리로 20.9% 법인세 및 추가, 가산세 20%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실제 재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장부상 재고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분기별 재고 실사 의무화 및 바코드 시스템 도입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결산기에는 이익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말 재고를 실제보다 20에서 30% 적게 기록하거나 반대로 결손을 피하기 위해 재고를 과대 계상하는 의도적인 조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재고 괴리는 미래의 가지급금 이슈나 세금 폭탄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ERP 시스템과 연동된 실시간 재고 관리 담당자별 책임제, 그리고 월별 재고 실사 보고서를 경영진에게 제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기업 가치와 세무 부담에 직결됩니다. 과다보유 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주식가치 평가 방식이 순자산 가치 70%, 순손익 가치 30%로 변경되어 상속증여세 부담이 평균 25% 증가합니다. 또한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추가 10%피가 가산되어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 부동산 매각 후 임대 전환, 2. 사업용 부동산 비중 확대, 3. 비부동산 자산 취득을 통한 자산구조 다변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평가는 시점에 따라 가치 변동이 있으므로 최적 시기 선택으로 10에서 15%의 평가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형자산 항목 중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면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양도양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년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비용을 반영하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무형자산이 장부에 없는 회사 중에서도 법인 전환 시 영업권 양수도를 하지 않았거나 대표님 개인 명의의 상표권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으로의 양수도 가능성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나 배당보다 효율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넣은 경우 사용하는 계정으로 유동성 개선 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 유입 없이 가수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지급금은 법인카드 미결제금이나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 주로 해당하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은
회사의 부채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손익 규모와 부채 비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차입금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익을 내다보면 과다 재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채 비율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차입 경영 회사는 매출액 증가율, 이익률,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비율 등 주요 경영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장부상 차입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존재하면 이자 비용에 대한 세무상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자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에 자기 주식이 있다면 과거 자기 주식 취득을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자기 주식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취득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 회사에 유보된 금액입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잉여금을 계속 쌓아두기보다는 매년 잉여금의 누적 규모와 증가 속도를 체크하며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일정 비율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